4시입니다. 주식시장 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7월의 첫 주인데요. 국내 증시가 계속 하락 마감으로 한 주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수도 떨어지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 주식 해결사는 여러분 옆에 딱 붙어서 주식에 대한 고민들, 투자에 대한 망설임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번호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투자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편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해결사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 상황에 대해서 김재인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7월 3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이 무역 분쟁 완화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국내 시장은 연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23% 하락하면서 2100선 무너졌습니다. 2096.0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에서는 0.46% 하락하면서 693.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잠시 플러스권에 있었지만요. 바로 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강 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역시나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오늘 오후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커지면서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보시면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아냈는데요. 1,097.68억 원을 팔아냈고 기관은 435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 외국인에서는 오늘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빠졌고요. 또 외국인이 금융업에서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보험, 투신에서 많이 팔자세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역시나 동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은 575억 원 팔아냈고 기관에서는 601억 원 덜어냈습니다. 기관에서 오늘 IT 업종을 중심으로 팔자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아시아나 관련주입니다. 아시아나에서 오늘 에어부산과 분리매각 추진설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통매각이 아닌 분리매각설에서 오늘 가능성에 기대감이 상승이 되면서 오늘 아시아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2.15% 상승하면서 5,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부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어부산은 4.39% 강세 뛰면서 6,6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바로 파세코입니다. 이 에어컨 설치할 때 보시면 실외기가 많이 불편하시죠? 이 실외기가 없는 파세코에서 에어컨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홈쇼핑에서 10,000대가 판매가 되면서 오늘 큰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오늘 12% 상승하면서 11,65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바로 플레이 위드입니다. 오늘 플레이 위드는 오늘 신고가 그리고 상한가 모두 경신했는데요. 이 PC 게임이었던 로안 M을 모바일에 이식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식을 하면서 지금 매출 순위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요. 오늘 29.78% 2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이 인보사 허가 취소기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8% 넘는 급락이 있었지만 오늘 강세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5% 넘는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오늘 5% 상승하면서 23,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타계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윤사무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증시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모 전문가 증시에서 어떤 부분 주요하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시장 일단은 올라야 될 포인트에서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 빠졌는데요. 뭐 우리나라 시장만 빠진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많이 올랐었던 아시아 증시 대부분 오늘 빠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받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만 놓고 볼 때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 증시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갔고 빠질 때는 이제 같이 빠진 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환율이 지난 6월 말이었죠. 6월 말에 1,150원대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달러 약세였는데 재차 지금 한 이번 주, 그다음에 이번 달 들어서 1,170원대까지 다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요 아시아 증시에서 대부분 다 매도하는 포지션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다. 거기다가 올라가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지금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모멘텀 요소가 없는 이런 부분들, 그것이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볼 때는 오늘 하락한 주요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부가 일단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좀 했는데요.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지금 2.4에서 2.5 포인트 정도로 일단은 연초죠. 연초 대비했을 때 조금 더 하향 조정하는 결과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향후 우리가 이제 전망을 지금 바라보는 나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향후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개별 기업별로 볼 때 역시나 그닥 좋은 내용들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증시가 빠져야 될 요인들이 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바이오 섹터가 제가 볼 때 지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늘만 일단 볼 때는 변동성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요. 개별 바이오 종목군들 지금 변동성이 역시나 많이 축소가 되었고 오늘 개별 종목에 뭐 악재를 막재될 수 있는 요소가 나왔는데도 크게 개별 종목, 다른 종목군들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나와도 좀 더 과거보다, 그러니까 지난 한 며칠 정도의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덜 둔감하게 이렇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흐름을 볼 때 바이오 종목군들이 어떤 특정 개별 종목에 대단한 큰 이슈가 아닌 이상은 지수를 움직이는 흐름으로 가는 것들은 일단 아닐 것 같고요. 오늘 뭐 역시나 정부와 그다음에 뭐 정부 여당이죠. 이쪽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1조 정도 투자를 뭐 하겠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재주 종목군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는 비교적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도 재료, 모멘텀 요소가 없는데 그런 작은 이슈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별 종목군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은 나와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자체는 별로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질 것들이 잘 안 보이지만 정부의 산업 육성 소식이나 이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궁금하신 여러분들의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속 시원히 도와드릴 거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르고 떨어졌나요? 네, 오늘 특징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대내 여건 속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난간을 타개하겠다는 내용의 경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요.
이달 중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반도체 부품주로 꼽히는 마이크로 컨텍솔이 기대감에 급등하였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위주로 한 반도체와 통신기기 접촉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차트로 간단하게 해석하게 되면요. 월봉에서는 이전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박스권 형성 그리고 박스권을 장대 양봉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또 추세 전환을 노릴 수 있는 매수 공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LTC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수계형 방리액을 상용화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에 일본의 TOK 나카세를 꺾고 세계 1위 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차트로 해석하게 되면 일단 박스권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현재 구간은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좀 청산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돌파 시에는 이전에 박스권 상단은 저항 가격대는 지지받고 더 가는가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면에 약세를 보인 섹터에는 남북 경협주들이 있습니다. 네, 경협주가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로 남북 평화 무드의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한 주가에 미미할 것으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차트로 좀 풀게 되면은 강한 상승 뒤에 또 조정이 왔습니다. 그 이후 박스권장이 만들어지면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뜻은 매집장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즉흥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관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또 저절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좀 투자는 약세장에서 또 꽃을 피우고 환희 속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좀 갖지 않을 때 현재가 좀 적절한 투자의 시기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해결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